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0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에는요,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뭐뭐뭐가 있는지 나와 있죠. 그죠? 그 국가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뭐 하는 곳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입법부인 국회부터 가겠습니다. 자, 입법부, 말 그대로 입법부는요, 입자가 설립자예요. 법법자죠. 법을 세우는 곳이다. 법을 만드는 곳이다. 입법부란 말 자체가 법 만드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입법부가 하는 가장 최고의 일은, 가장 으뜸의 일은 법 만드는 겁니다. 그때 법은 법률이죠. 법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입법부. 자,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또 때로는 뭐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안 맞으면 좀 바꿀 수도 있죠.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바로 법 만드는 기관이다. 입법기관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의 대표. 우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요, 우리가 대표를 뽑죠. 누가 대표입니까? 국회의원. 우리 대신 법 만들려고 뽑아놨으니까.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바로 국회가 대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으뜸되는 대표기관이다. 그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자, 국민들이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줄여서 총선거다. 이렇게 드릴게요. 전체 선거다. 그래서 총선거. 자,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뽑은 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300명,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자, 이런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정해주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그 300명이.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면서 법을 만드는 곳이고, 또 우리가 권력 분립 기억하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우린 서로를 또 감시하죠. 견제하죠. 혹시라도 우리 그 국회 입장에서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자,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자, 그것을 국정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한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면서 법 만드는 입법기관이면서 또 이렇게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정통제기관이다. 이렇게 세 가지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자,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 네, 이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요,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가 없죠. 200명 이상이면 201명이어도 되고 200명이어도 되고 500명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명만 넘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현재는 300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0명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은 몇 번까지 될까요? 국회의원 몇 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4년 뒤에 또 나와도 돼요. 또 나와서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국민이 바본가요? 나온다고 다 뽑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야. 그럼 또 뽑아주겠죠. 그러면 또 되고 또 되겠죠. 자, 근데 나온 이 사람이 일 엉터리로 했어요. 그럼 뭐야? 이 사람 왜 나왔어? 안 뽑아주겠죠. 그럼 거의 끝나겠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4년이 임기고요. 자, 연속해서 할 수도 있고 중복해서, 그러니까 뭐 3번, 4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은 3선 의원이야 이러죠. 3번 선출된 의원, 그러니까 3번째 하고 있다 이런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이나 한 국회의원이다. 뭐 5선, 7선 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중에서 그렇게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해도 사실 영광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해 줬다는 게. 근데 한 번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또 되고 싶으면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하면 얼마든지 뽑아주겠죠? 자, 그러면 몇 살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선거. 우리는 선거는 만 19세가 넘으면 우리가 선거, 바로 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분들은 안 되겠죠. 그죠? 아직은 성인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선거권이라고 하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만 19세가 넘는데 자, 반대로 거꾸로 후보. 아, 나는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저 나갈 수 있어요. 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만 25세가 넘어야 돼요. 만 25세가 넘어야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 피선거권, 선거를 당하는 그 말은 내가 후보로 나가는 출마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만 40세가 넘어야 돼요. 그래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자리에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만 40 넘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도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 국회의원은 만 25세 넘은 후보로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은 40세가 넘어야 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뽑아주는 나이는 만 19세만 넘으면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은요 300명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종류 여러분들이요 자 국회의원 선거 날 투표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투표용지를 2장을 받아요. 2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후보들이 쫙 있고 사람 이름이 있어요. A당에 누구, B당에 누구, C당에 누구 우리 동네에 이제 대표로 나오는 사람 후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돼요. 뽑으시면 됩니다. 나는 자, 여기 3번 이 사람이 땡땡땡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난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지에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당 이름만 있어요. A당, B당, C당, D당 뭐 이런 식으로 당 이름만 내가 좋아하는 당을 하나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3번 좋아하고 C당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나는 원래 D당을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당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눠서 뽑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왜냐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옛날에는요. 한 장밖에 안 줬어요. 이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고민을 해야 되죠. 아, 나는 D당이 좋은데 사람은 3번이 마음에 들거든. 이거 어떡하나? C당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아, C당은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낫고, 당은 얘가 제일 낫는데, 어쩌나. 어쩌고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찍어야죠. 뭐 3번을 하든, 이땐 4번을 하든, 어쩌고 이 사람이 잘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3번을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 사람과 C당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국민은 이 사람과 D당을 좋아하지만 3번을 찍음으로써 C당과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 뽑고 여기는 그 당을 뽑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 뽑은 이 표로 자, 결국엔 3번이 표를 제일 많이 받아 당선이 됐다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줘서 당선이 돼서 지역구,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당. 자, 이 정당을 찍은 표를요. 이제 자,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서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A당이 뭐 30%를 받았대. 자, B당은 20%를 받았대. C당은 15%를 받았고 이제 인기 투표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긴 10%를 받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율에 의해서 A당한테 뭐 예를 들면 자, 자,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는 250. 자, 비례대표는 50석이라 하자. 자, 그럼 50석을 놓고 이제 30%는 15석을 차지하는 A당이 15명의 국회의원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당에서 15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0%니까 10명, B당은 10명, 뭐 이런 식으로 요 50명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인기투표로 해서, 당 인기투표로 해서 뽑는 걸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이 국회의원입니다. 어쨌건 종류는 달랐지만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되면 똑같습니다. 대우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이나 자, 국회의원 똑같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국회의원은 이런 식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줘요. 그래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일 잘하라고 주는 권한들이에요, 이런 건. 자, 일을 잘하라고 권한을 줬으면 또 국회의원에서 의무를 또 다해야 되겠죠? 당연히, 청렴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청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위,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그 특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 중에서 또 갑질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인데 있다는 놈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할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지. 그치?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무슨 국민들 위에 있느냐 이딴 태도를 보이는 놈들은 혼내줘야죠. 그죠? 네, 가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놈들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항상, 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더 국민들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궁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더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국민들 생활 어떻게 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지? 이런 궁리를 해야 진정한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지금 국회입니다. 자,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회는요 300명이 모여 있어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 그 국회의사당. 그죠? 그 장면이 보이죠?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회의를 할 때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이 있습니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또 그 안에는요, 교섭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20명끼리 나름대로 이렇게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어떤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번 모여서 회의하고 이것도 대단히 번거로워요. 300명, 한 명씩 의견을 뭐 다 들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겁니다. 팀. 자, 그 팀의 최소 조건은 20명이 넘어야 돼요. 예를 들면 A당이 국회의원이 100명이 됐다. 그러면 A당이 한 팀이 될 수 있죠. 20명이 넘으니까 자, B당도 국회의원이 50명이다. 그러면 한 팀 될 수 있어요. 20명만 넘으면 됩니다. 자, 20명만 넘으면 이렇게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10명, 여기는 15명이 C하고 D당은. 그럼 얘네들은 팀을 못 만들죠. 합치할 수 있어요. 그럼 25명 되니까. 자, 이렇게 20명씩 넘어서 20명씩 이상으로 이렇게 한 팀을 만드는 거. 이 팀을 교섭단체라고 합니다. 교섭단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단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요. 자, 그럼 교섭단체 대표로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자, 그 원내대표가 자, 자기 팀 의견을 모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법을 찬성합시다. 뭐, 자기 팀끼리 회의하고 설득하고 해서 찬성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자, B당도, 자, 우리도 찬성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고. 우리는 반대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원내대표끼리도 이제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원내대표끼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교섭단체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의견을 가져가서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또 가서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대표가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교섭단체는 바로 효율성이에요. 국회가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자, 국회는 제일 중요한 게 법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을 만드는 과정을, 자, 제일 밑에 여기 표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법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일단 법률안, 자,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제에 관해서, 세금에 관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아니면 복지, 이번에 복지 혜택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안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법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 그 이제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받았습니다. 자, 안건을 받으면 국회의원 300명 다 모여. 그래서 모여라. 그런 다음에 이제 회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300명이 다 모이는 회의는 본회의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모이는 회의는 본회의인데, 자, 그러면 왜냐하면 회의할 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법이 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수십, 수백 가지의 법을 회의해야 돼요. 근데 매번 다 모여라, 회의하자, 다 모여라, 이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국회에는요, 상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국회 안에서도. 자,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셨을 때 보세요. 학교의 교실에는요. 이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반장이 있죠. 부반장이 있어요. 저희 땐 그랬어요. 그리고 학습부장, 체육부, 학습부가 있고 체육부가 있고 뭐 환경부가 있고 뭐 이렇게 교실. 사실 몇 명이나 된다고 그 교실 안에 50명도 안 되는 그 반에서도 이 부를 막 나눠요. 그죠? 그리고 체육 시간에 이 체육부가 뭐 이렇게 바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환경미 할 때는 환경부가 좀 바쁘고 막 이랬었어요. 봉사부가 있었고, 뭐 교실 공부에 관련된 학습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교실 안에서 부를 나누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요, 이런 부를 나눕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예를 들면 나는 좀 이 경제에 대해서 잘한다. 그럼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 자, 아까처럼 학습부, 뭐 체육부처럼 나는 예술 분야를 좀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럼 뭐 예술과 관련한 그런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은요, 위원회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모든 부는 위원회에 하나씩 모든 국회위원회에 하나씩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복지에 관한 법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의견을 냈어요. 그럼 국회의장이 이거 복지에 관련된 거? 자, 그럼 복지위원회로 보내야 되겠네? 그럼 복지위원회로 일단 보내요. 국회의장이. 그럼 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인가? 아닌가? 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전체 회의에다 얘기를 하자. 이제 전체 회의로 넘기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필요 없는 법이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아직은 필요 없는 법이고, 자, 이거는 쓸모없는 법이다. 그러면 본회의 안 넘깁니다. 여기서 컷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컷을 해줍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매번 이 모든 법을 전체 회의에서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 이 전문적 위원회를 둔 다음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법이면 진짜 회의를 하는 거고,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국민들한테 아직은 필요가 없겠다 하면 여기서 컷하는 거죠. 회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또 줄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체 회의로 오는 게 아니라 법률안을 제안했을 때, 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로 일단 보내요. 그 어떤 내용이냐에 맞게 보내고 여기서 넘기면 회의가 되는 거고 넘기지 않으면 이제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회의로 왔다. 그럼 본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대통령이 발표를 해줍니다. 새로운 법이 나왔다 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이 위원회를 볼게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나는 복지 전문이야. 나는 예술가 전문이야.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영화배우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예술 쪽을 잘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경제 쪽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곳입니다. 특별위원회는요, 특별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잠깐 생기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안건이 생길 때 임시로 만들어진 위원회.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국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좀 분화가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나눠줘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국회는요, 정기국회와 언제 열리느냐? 우리 그 국회는 항상 열리는 게 아니고요. 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열려요. 1년에 한 번 9월 1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9월 1일 날 한 번 열릴 때는 이제 100일을 넘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00일이면은 한 3개월 조금 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100일 이내로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일 이내로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국회. 임시국회는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소집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9월 1일이 아니잖아요. 4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비상이네. 그러면서 이제 모이자 회의 이럴 때 이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임시국회는 한 번 열리면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가 열릴 때는 국회의원 전체 제적의원의 4분의 1이 회의를 해보자라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회 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법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법이 통과되냐면, 전체 제적이 있잖아요. 제적이 이제 300명이라고 하면 300명의 과반수, 절반 이상이 일단은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과반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이 출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오케이 하면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재적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 찬